산은 산의 강도에 따라서 산소 부족도 유발하고 물질을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기도 하고 강산은 모든 물질을 녹여버리기도 해요. 이 녹이는 기능이 멜라닌 색소를 다 녹여버리면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는 환경, 내 몸이 그런 환경이 되는 게 바로 햇빛 알러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햇빛 알러지를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체가 처음부터 혈질이 강산성했을까요?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상 얘기하면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여과한다. 근데 강산을 여과하는 장기는 우리 몸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강산은 해독을 해버리고 새롭게 혈질이 강산성화가 못되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게 해버리면은 햇빛 알레르기는 없어지는 게 치료가 가능한 게 상식이지. 이걸 치료가 어렵다고 보는 거는 생리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시각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40% 떨어졌느냐 50% 떨어졌느냐 이런 차이점이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천생리학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제 말이 틀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은 신장의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70% 떨어진 거고 간경화나 간암은 한 80%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70%가 떨어졌던 80%가 떨어졌던 20%가 떨어졌던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그게 근본 치료가 되는 거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걸 그대로 두고 혈액은 계속 오염된 혈액이 도는데 그거를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그 약을 쓴다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겠느냐 간 기능이 회복되겠느냐 따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보면 참 안타깝고 이걸 근 35년을 함께만 대중적인 활동은 제가 한 30년 했으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해도 이렇게 비염 가지고 봄철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아토피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의 공부가 이게 생리학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의 체세포의 생각이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도 피의 유속이 다 달라요. 말초보혈관이 많이 막힌 곳은 피의 유속이 느리고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른 곳보다는 산도가 더 높고 그러면 독자적 생명이니까 독자적 인체의 120주 만에 드는 생명체들이 독자적 생명체니까 유속이 느리고 산도가 높은 곳에서 과민 반응,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8번 빼고 환부를 빼주면 피부 트러블은 그냥 하면 10명 하면 적어도 9명 낫는 병. 근데 적어도 또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겠다. 그러면 8번까지 빼라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눈에 보이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고 성분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짚어낼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 못하면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유방에 아니면 생식기에 섬유종이 생겨 있어요. 그럼 섬유종 혹이 병이다. 근데 혹이 생긴 걸 그 혹 자체가 섬유종이고 병이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유종이 생긴 원인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세포는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가 높으면 스스로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 모으는 것이 1차 작은 물혹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됐네요. 요즘 아주 녹음이 우거져서 공기도 상큼하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봄철 제일 좋은 때죠. 산에 보면 녹색이 아주 산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마음까지도 좀 상큼하고 그런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야맹증인데, 이 야맹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게 좀 관건이에요. 이제 관건인데, 낮에는 눈을 어느 정도 시력이 확보가 되는데 밤이 되면 아주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한 35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봐보면 녹내장 다음에 야맹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내장도 그렇고 야맹증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시력을 상실하는 질병인데,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 야맹증이 치료된다, 녹내장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병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는 병인가, 이제 우리 방법은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생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방법이 다 사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뭐를 이렇게 해도 식품이라고 하지 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 심천생리학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인체는 어떤 장기 각 기관 조직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면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은 다 있다,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도 사열해라, 뇌경색도 사열해라, 뭐 녹내장도 사열.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병들이 오면 그 병이 오는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낮에는 빛이 많지만 이제 야맹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밤에 밤눈이 좀 어두운 걸 우리가 야맹증이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 질문한 내용을 먼저 읽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나이 60대 초반, 키 1m 80, 체중 95kg, 학생 때 유도 선수를 했으며 1년 반 전 가벼운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 후 저녁에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눈은 이상이 없고 신경 문제인 것 같으며 원인은 알 수 없고 실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약 6개월 사흘 후 조금 시력이 좋아진 것 같으나 극장에 들어간 것 같이 어둡기는 차도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게 이제 질문 내용이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열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열점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조금 시력이 회복된다고 하는 건 긍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 100%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한 35년 동안 해보면 93% 정도는 좋아집니다. 완전히 실명된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력이 있는 분들은 해보면은 뭐 효과가 93% 이상은 되니까 좀 용기를 갖고 확실한 신뢰하에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그래서 야맹증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밤에 빛이 약한 걸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그 동공 안쪽에 그 멜라닌 색소가 이게 얇을 적에는 우리가 녹색을 띠는데 진하면 검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사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니 투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색이 변질돼 버리면 빛을 모으지 못해서 어두운 데 가서 눈을 못 보는 게 야맹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동공 안쪽에서 발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증세들이 현대의학에서 보면은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정답이거든요. 왜 이러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를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을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병의 원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오는 병이 대부분 눈에서 왔지만 출발점은 대부분 간 기능이 떨어진 3, 4차 합병증이 눈에서 온다,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그럼 뭐냐고 하면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뭐예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고 산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되는 물질이 달라지고 산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온다,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지고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인체 어느 부위에 생긴 얼림도 물론 우리가 타박상을 입어도 중금속을 마셔도 뭐 농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봐도 어혈이 생기지만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어혈이 생기는 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기는 어혈이 동공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버렸어요. 그 막으니까 피가 못 돈 시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그 강산의 화학 반응이 멜라닌 색소를 녹여버려서 색이 있게 퇴화돼서 빛을 모으는 기능이 약해진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야맹증이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이게 하필 동공이라 동공에다 직접 사혈을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접 사혈을 해서 이게 뚫리면 효과를 크게 보고 안 뚫리면 효과를 못 보는데 그동안에 간접 사혈을 해봐도 90% 이상은 효과가 나타나요. 심지어 이렇게 녹내장이 심해가지고 종이 한 장 두께 정도로만 보이고 시력을 다 상실한 사람도 회복된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혈점을 이렇게 정해준 데서 사혈을 하고 또 요즘에는 제가 또 식품이 또 좋은 것이 예전보다 이제 식품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돼서 그 직접 사혈을 못해도 그 안쪽에 이렇게 침투해서 이게 불리는 게 이제 현대의학도 동공 쪽에 뭔가 막혔다. 이거는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수도 물도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면 그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부패돼서 썩잖아요. 그 썩는 걸 산도가 높아진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공 안도 혈관이 막히려면 혈전이 있어야 막히고 혈질이 강산성화 되려고 하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근데 자, 이분 같은 것도 봅시다. 1m 80에 95kg라고 하면 약간 좀 살이 찐 편이죠. 심천 생리학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비만은 올 수 없다. 아주 확신하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뇌경색이 또 살짝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뇌경색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졌던 사람은 거의 99% 다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왜냐? 뇌경색이라고 하는 건 뇌혈관이 막힌 거죠.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고사되어 없어지든가 아니면은 심하면은 산도가 높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경직될 수도 있고 물이 찰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뇌경색이 오려고 하면은 뇌 쪽에 혈관을 막아야 되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필요하고 그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이것이 생리이치의 연결고리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맹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혈을 해서 제대로 뇌경색까지도 예방 사혈을 하지 않으면 뇌경색으로 반드시 또 쓰러져서 반신마비나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60대 초반이면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말하면 보링 할 때도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늘상 반복하는 말이죠. 사혈 열심히 이렇게 해보면 어혈이 잘 나오면 한 1년 걸리고, 한 100명 하면 한 70%는 한 1년 정도 사혈 걸리고, 한 25%는 1년 6개월 걸리고, 한 5% 정도는 한 2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혈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어혈을 빼내고도 체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몰아빼기에 보면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를 잘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거시기를 잘 섭취하면서 사혈해야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빛을 모으는 그 멜라닌 색소가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색이 퇴색돼서 빛을 모으는 기능이 떨어져서 야맹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일부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색이 된 게 과연 피가 돌면 다시 이제 복원하는 기능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생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체를 구분할 때 그러냐 말하기 쉽게 아주 편하잖아요. 우리 인체의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근데 세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해서 정상이 우리가 100개가
조직이 100개라고 할 때 약 60%가 녹고 4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이 4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뼈 같은 거예요. 뼈가 틀어져서 이렇게 고형적으로 고착화된 거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뭐 물렁뼈 정도 조금 마무돼서 이렇게 틀어진 거 정도는 이렇게 잡아지고 복원이 되겠죠. 뭐 골다공증이나 이 정도는요. 그렇지만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핏길만 열리면 좋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동안에 또 좋아진 사례들도 제가 또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다행히 또 사회를 하시고 한 6개월 정도 하고 시력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항상 8번을 염두에 두세요. 8번을 안 빼면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열의 순서를 먼저 언급해주면 이제 1차 사열로 20번, 47번, 17번, 1번 여기가 우리가 1차로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뇌경색이 있으니까 9번, 53번을 2차로 보고 3차 사열을 8번으로 보고 4차를 6번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야맹증이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을 않는다는 거예요. 시력도 회복되면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하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상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답답하면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물 언제 내려갈까요? 하고 스스로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찌꺼기 빠져나온 다음에 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핏길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핏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를 해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면 10%의 피가 10%가 돌고 있고 20%면 20%가 돌고 있고 30%면 30%가 돌고 있는데 50%가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정도 나올 때까지만 해주고 내버려두면 언제 좋아졌는지 모르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뇌경색도 살짝 지나갔다고 이렇게 하니까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늘상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인체를 공부해 보니까 뇌경색이면 뇌경색 하나, 야맹증이면 야맹증 하나, 병을 하나씩 고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현대의학처럼 응급처치는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치료라고 하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잖아요. 한 번 치유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안 된다. 그건 완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치료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 몸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나타나야만이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뚫렸던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오해를 못 만들어지게 하는 데가 바로 8번 신간열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어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혈전이 응고된 게 혈전 어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8번을 빼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혈관이 안 막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공은 제가 이제 다른 데보다도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를 했을 때 이제 직접부가 있고 간접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눈 같은 데는 대부분 간접부인데도 시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시력이 조금 떨어질 때 해보면 효과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늘상 하고 그러니까 이 원고만 아니면 제가 안경을 안 써도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때로 이렇게 원고를 읽으려고 하면 안 보이면 저도 강의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안경 낀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제비로 뭐라 그래요? 내가 안경 벗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사회 시작했고 이제 한 2개월쯤 지금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력이 떨어져 있어도 사열 제대로 딱 끝나고 나면은 시력도 상당 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야맹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병이냐 아니면 녹내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병이냐 황반병이라고 해서 특별한 병이냐 시신경이 놓는 게 특별한 병이냐 이 차이는 동공의 혈관이 막혀서 산도가 높아졌는데 그 산의 화학 반응이 시신경을 녹이면 실명이 되는 거고 그 산의 화학 반응이 멜라닌 색소를 이렇게 화학 반응으로 변색을 일으키면 퇴화되게 만들면 야맹증이 되는 거고 산의 그 질소가스가
망막이 착색되면 그게 황반변성인 거고 수면세포가 누적되면 그게 녹내장인 거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각각 다른 병들이 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명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또 그동안에 유도했으면은 뭐 운동하는 체격이라서 사회는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회점은 이제 요점 정리해드려야 되겠네요. 1차 사회로 할게 20번, 47번, 17번, 1번을 1차 사회로 해라. 이거 묶어서 우리 1차 포괄적으로 묶어서 1차 1순위로 하고 이제 2순위가 9번, 53번, 3순위가 8번, 4순위가 6번. 근데 이거는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정식껏 정도껏 할 때 그 사회라는 요령입니다. 일반인들이 영양분, 철분, 염분 이 3대 요소를 갖추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100% 해모근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병이 동시에 악화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깝고 저도 이렇게 답답할 때 있어요. 식품명을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과대 광고가 되고 또 저도 그렇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좀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잠재의식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건 좀 얘기하기가 꺼려요. 그래도 저도 이걸 하루속히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이걸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안 하고 손 딱 뛸 정도 되고 이제 영성편만 공부할 때 되면 자신 있게 이제 입 바른 소리 좀 할 수 있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 몸에서 어혈 300g 빼면 생혈이 300g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 물질을 넣어주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보세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피가 만들어지는 줄 아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래도 저도 제가 가끔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제가 사회요법을 한 35년 동안 이걸 하면서 대중적으로 보급시킨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수 없는 사람들이 사열은 이걸로 하고 처방은 본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 봤어요. 근데 자꾸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마치 내가 장사꾼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소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니까는 참 힘든데 답답하면 제가 그런 소리 합니다. 지금 한번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300g, 500g을 1년이고 2년이고 쉬지 않고 빼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빼본 사람 거의 웃겠죠. 이걸 빼봐야 어떤 부작용이 오는 줄 압니다. 또 부작용을 느껴봐야 그 해결책을 찾아낸 게 심천생리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는 스스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빈혈이나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중에 4명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사혈하면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액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느냐. 현대의학에서도 초창기에는 심장에서 피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 학설도 그건 10년 갔다. 그러다가 바뀐 게 뭐냐. 아니야. 혈액은 처음에는 간에서 만들어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심장과 신장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골수에서 조혈무 세포가 만들어냈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또 어떻게 바뀌냐. 혈관도 장기다. 근데 심천생리학은 어때요? 인체의 모든 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게 혈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도 현대의학에서 하루 사람이 혈액을 생산하는 양을 기준으로 봐도 건강한 사람보다 병이 든 사람은 그거 절반도 혈액을 생산 못 하거든요. 그럼 현대의학을 기준한다고 하면 내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으면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35년 동안 그런 큰 부작용을 안 느끼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피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속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리바이벌 한번 해볼게요.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장 속에 유익균이 산다. 유산균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걸 유산균이라고 하고 유익균은 항체 예비군이다. 이렇게 설명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또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산다. 식중독균은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강산화를 배설하는 걸 식중독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유산균은 내 장 속에 얼마 없고 식중독균만 산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액 안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1차 가공 자체가 첫 단계에서 가공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만 그 산의 산화작용이 영양분을 녹여버려요. 그 녹여버리면 영양분이 파괴되니까 또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세 번째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말초모혈관이 막혀버리면 세포한테 영양 공급을 전달해 줄 수가 없겠죠. 이 3대 요소를 해결하는 게 신천생리학의 주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야맹증이니까 특별하고 뇌경색이 특별하고 이렇게 신천생리학에서는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혈하고 헤모글로빈 수치만 안 떨어뜨리면 됩니다. 절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는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10까지만 돼도 그냥 철분, 천걸보식이 영양보충 이렇게 죽염수 이렇게 먹으면 수치가 빨리 올라가는데 10 밑으로 해서 한 8까지, 7까지 떨어지면은 강산해독제 안 먹으면 절대 수치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영양분 갖다 맞아도 먹어도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도 헤모글로빈 수치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라백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염분이 부족하면 몸에 필요 없는 열이나든가 오한 한기가 들고 식은땀이 나는 건 염분 부족의 부작용이다. 경사진대 못 올라가고 다리가 힘이 들고 숨이 찬 거는 그거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 부작용이다. 그리고 피부에 진물이 나는 건 영양분이 부족한 그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양분, 철분, 염분 이 3대 요소. 그래서 내 뱃속에서 이게 만들면 못하면 인위적으로 장 속의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공장에서 대신해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장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300, 500, 심하면은 막 700g까지 그렇게 빼도 이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피부족이 안 오는 거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사혈하고 견디겠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 답답한 구석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해도 고혈압, 당뇨, 이런 야맹증, 녹내장 이런 거 못 고치지 않느냐. 그러면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저질환 노래 부르잖아요.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이 치명타 있고. 근데 이거 지금 고치냐 완치가 되냐. 약을 먹으면서 정상이니까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약을 안 먹어도 혈압도 안 올라가고 당 수치도 안 올라가야 그게 치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가 하면 이미 혈전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말초모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빠져나갈 정도가 되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자꾸 의술을 신비나 기적, 명약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속수무책이거든요. 제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걸 보면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신뢰를 얻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에다가 미국에다가 4.16법을 완벽하게 보급시켜갖고 이런 때 32번, 4번, 18번 여기만 빼라고 했어도 과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 근데 이걸 몰라서 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8번을 빼주면 8번, 6번을 빼주면 고혈압, 당뇨가 초기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같으면은 95% 이상이 완치가 되는데 그 기존 있는 사람이 고혈압, 당뇨도 완치를 못하면서 기저질환 하는 거 보면 제가 보면 아주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그냥 스스로 자가 진단할 때 이러세요. 항상 어떤 병이든지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온다. 근데 맨 처음에 우리 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가 먼저 옵니다. 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만성 피로를 먼저 줘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약간 비만으로 와요. 이때만 8번을 빼도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버리면 고혈압이 안 갑니다. 이때 치료를 못하면 이제 고혈압이 오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혈전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 5번을 막으면 저혈압, 9번을 막으면 뇌경색, 1번을 막으면 뇌출혈 이런 식으로 병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6번, 8번 빼주면 완치율 적어도 겸손하게 얘기해도 95% 이상 완치가 되거든요. 그럼 고혈압 단계에서 신장과 간 기능 회복시켰으면 그 다음 단계인 당뇨병, 췌장 기능이 떨어진 당뇨병이 오겠느냐? 95%는 예방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심한 의술들 거기에 배운 거를 자꾸 이 공부를 떼다가 그 잘못된 의술에다가 자꾸 찍어 붙이려고 하면 어떨까요? 내 공부를 떼다가 오히려 안 되는 쪽에다 자꾸 찍어 붙이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이 해놓은 공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판 신랄하게 하는 것도 마음도 안 편하고 또 모든 물질이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참 강의하는 게 안 편해서 늘 조심도 하고 그 일은 그러잖아요. 저는 이 일하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소리를 제가 자주 해요. 왜냐? 늘상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만 와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과 한 뭐 길어봐야 한 2개월만 있으면은 이제 제가 거주와 집이 완성되면 이제 올라가서 그동안에 공부한 거 이제 요점 정리도 하고 글로서 남겨가지고 누가 이 다음에 이제 깊은 공부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사람 만나는 거는 이제 지금에 비해서는 한 7, 80%는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나오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서 배운 사람, 최소한도 강사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배우면서 우리 강사들은 의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면 저는 강사 교육 하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 돈 있으니까 돈 주고 치료해달라고 하면 곰이라고 한다고. 왜냐? 이거는 초등학교 정도만 졸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으니까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숫자를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이렇게 열린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백신 맞고 혈전이 생기니 아니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 강사교육 받았다가 하면 혈전은 왜 생기죠? 강산의 화학 반응이 맞죠? 그러면 산을 해독해주면 어떨까요?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겠죠. 또 이미 생긴 건 불려서 빼내버리면 어떨까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아마 강사교육 받은 사람은 내가 요만큼만 멘트 해줘도 무슨 왜 그런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대유행으로 이렇게 할 적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기가 상당히 이렇게 언급한데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강의하는 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탐복할 내용이 숨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항상 TV에서 뭐 방송이 나오기 전에 앞당겨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저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미리 앞질러서 얘기하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걸 나한테 총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뻔히 아니까 누가 슬쩍 얘기하면 그거 조금씩만 이렇게 앞당겨서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미 생긴 건 녹여서 빼내면 해결되고 혈액이 응고되는 건 왜 응고될까요? 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혈액은 절대 지방 단백질이 응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머리가 돌아가면 산을 해독해버리면 되겠죠? 주사 맞기 전과 후에 미리 좀 해서 그때는 양을 좀 늘려가지고 강산을 해독해버리면은 좀 부작용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수학의 공식 같은 겁니다. 자연의 율법, 진리법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체도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인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도 자연의 법칙, 자연의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을 벗어나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 여러분들 꼭 심도 있게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야맹증 하신 분 좀 이해가 됐나요? 이게 내용이 길지 않아서 다른 것까지 연결했는데 마지막으로 사열점 꼭 참고하세요. 20번, 47번, 1번, 17번 묶어서 1순위로 한다. 2순위 9번, 53번, 2순위. 3순위 8번, 4순위 6번.
그러고 이제 만약에 숨이 좀 가쁘고 이렇게 저기 하면 5번, 30번 추가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사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몸 전체를 한 나이가 한 60대쯤 됐으면 전체 이렇게 보링 한다고 했으면 조금 요 체중에서 95kg 같으면 적어도 한 20kg에서 25kg 정도가 체중이 빠져야 신장 기능이 회복된 거고 지금 배가 나왔다고 하면 그 배가 들어가야 간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짚어주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간경화나 간암으로 마지막에 잘못되는 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배가 볼록 나오고 복수가 져서 끝나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고 하면은 음식을 소화시킬 때는 엄청난 양의 질소가스가 발생하는데 간이 정상이면 쓸개 담즙이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해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그 질소가스가 해독을 못하면 혈액으로 타고 들어오면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고 산소 부족이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서 그게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된 게 바로 체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 몸의 체중이 늘어나는 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신장과 간이 회복되면 어때요? 살도 빠져야 되고 배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심천 사회요법의 기존 멘트가 뭐래요? 2, 3, 6, 8 노래 부르죠. 그래서 2, 3, 6, 8번만 여러분들이 잘 빼줘도 상당 부분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제가 야맹증은 어떻게 설명했죠? 눈에서 왔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뭐라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시력이 떨어지면 아 나는 간 기능이 떨어졌나 봐.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시력이 떨어지니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원리를 설명하자고 하면 시간이 좀 긴데 야맹증도 녹내장도 백내장도 출발점은 간 기능이 떨어진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만 가지고 수술하고 한다고 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신장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은 왜 이게 근본 치료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많은 잔소리 했네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